네, 반갑습니다. 5월 1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죠. 그래서 휴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고, 휴무 못 하시는 분들은, 네, 돈 많이 벌어서 좋으실 테니까, 네, 파이팅. 네. 자, 열심히 일한 당신, 열심히 쉬시기 위하여 또 종목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자, 4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4월에, 매수 주체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샀는지 좀 봐야 되겠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아, 아모레 퍼시픽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거는 뭐 탑이에요. 네, 올해도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탑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매수 종목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들 것만 안 오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죠. 자, 기아 먼저 볼까요? 네, 기아는 뭐 계속 말씀드려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다지 큰 어떤 포지션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매수한 게 102,000원. 네, 여기 101,800원이 저점이었는데 102,000원에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산 게 109,000원. 이렇게 두 번 샀고요. 지금은 이제 이평선이 포지션을 우상향을 전환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이제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있긴 있는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업황 쪽에서 판매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어떤 그 피크치 그것이 계속 연결된다라고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걸 또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은 계속 피크치를 찍고 놓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맞는 주가 상승이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퍼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낮게 나오잖아요. 5배. PBR은 1배. 부채 비율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퍼가 보통 적정 퍼 같은 경우는 10배로 많이 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20배 정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 수준을 10배 정도로만 보더라도 네, 24만원 정도 네,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근데 24만원이면 완전한 신고가인데요.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현재에서 가장 현실감 있는 그런 목표 주가는 글쎄요, 한 14, 5만원 정도, 지금 당장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는 가봐야지 알아요. 그리고 월봉상이라든지 이런 추세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네, 역사적인 신고가 분명히 만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하시면 되겠죠. 매수 의견은, 네, 분할 매수를 접근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대응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네, 매수 포인트가 애매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꼭 하고자 하신다면, 이제 11만 5천원 정도 수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강력하게 홀딩 하셔야 되겠죠. 네. 4월달 기관의 성적표는 일단 기아차 쪽에서는, 네, 당연히 수익 진행되고 있어요. 11만원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네요. 그래서, 수익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들이 이번에 후반부에 매수를 또 많이 했네요. 기관들 쪽은 여기 후반부.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지금 11만원 정도부터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관들의 성적표는 네, 수익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관련주도 요즘에 많이 돌리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기관들이 이번에 수익 많이 냈어요. 화장품 같은 거 지금 12만원 정도대에서 매수해가지고 16만 9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최근 들어서면서 외국인 매수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어제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건 좀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물론 이제 토니몰이나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간 부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쏠리는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네, 중국의 연휴죠. 얘네들이 이제 노동절, 이 라오동제에 일주일 정도 휴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한
7, 8일 정도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쉬니까 그때 이제 여행들 많이 오는데 그걸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면세점이나 또는 화장품 이런 쪽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것 때문에 뭐 리오프닝이 다시 시작된다, 화장품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이 대기업들이 그동안 주가가 좋지 못했었던 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중국 쪽에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업황 자체가 이제는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심권에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 하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만 단기적 변동성 계속 조심하셔야 되고요. 단기 너무 올랐어요. 지금 이평선 이격이 이렇게 되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부분은 분명히 만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물대 구간을 지금 살짝 통과했으니까 상승 포인트 보시면 한 19만원 정도대 저항이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19만원 정도대에서 저항을 좀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은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매수적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관들 성적표 4월 달에는 아주 좋았네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4월달 성적표가 삼성전자는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들은 지금 사가지고 네 손실이 좀 발생됐을 것 같죠? 4월달에 근데 매수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많이 들어왔지만 여기요 그 3월달부터 시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73,000원 구간. 그러니까 지금 평단가 수준에 거의 맞춰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점부터는 매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평단가 수준이 지금 78,900원 정도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과 외국인이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시점으로 진입이 됐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치로 봤을 때 크게 손해보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언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 데드크로스 요거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격 있죠? 요거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주가가 데드크로스 한번 나왔죠? 62선 지지 받고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격을 좁히지 못하니까 더 누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월 달이나 돼야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격도는 반드시 좁히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는 아마 횡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먹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지금 위치는 강력한 지지선대 76,000원대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식을 팔아먹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횡보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당분간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저런 게 있잖아요. 그 지수 관련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만기에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때까지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판단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금 지루하게 횡보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냥 그대로 강력하게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고, 지금 자리는 일단 저점권, 지지권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 매수 괜찮아요. 지금 가격대 그냥 대충 사셔도 됩니다. 비중이 적다. 추가 매수 괜찮습니다. 매수 괜찮고 보유하기 괜찮고 뭐 아주 좋은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보유 관점, 그 다음에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현대차는 4월달에 사가지고 성적표는 괜찮죠. 네, 수익률은 네 일단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얘네들은 이미 저기 1월달 2월달 시작하면서부터 매수를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6만원이 최고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25만 5천 정도가 종가 기준 최고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구간 25만 5천원만 넘어서게 되면 되는데 지금 25만 1천원이잖아요. 신고가가 딱 하고 발생되게 되면 나 간다 이러고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또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분위기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역사적 신고가는 28만 9천원인데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뭐 30만원 이상, 저는 이제 현대차는 30만원 이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만원은 얼마만큼 넘어갈 것이냐. 지금 이 퍼만 가지고 보면 아까 기아차도 그렇지만 거의 2배 정도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차가 만약에 30만원 간다 그러면 현대차도 50만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이 막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봐야죠. 네,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현재 추세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차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고 당분간은 더 밀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 보유 관점 그냥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정고점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 의견 같은 경우도 25만원 아래쪽 23만 5천원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그냥 뭐 이런 것들은 걱정거리 없이 잘만 유지하시면 적당하게 수익을 잘 챙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보유 관점이 제일 유리한 전략인 것 같다 보여지고요. 비중이 약하거나 없는 분들은 25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 조금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2만원에 매수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네요. 그죠? 22만원에 매수하셨으면 벌써 10% 넘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처럼 이렇게 쿵 하고 떨어졌을 때 그럴 때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데, 뭐 지금처럼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판단하실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관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볼게요. 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는데, 개인들의 하이닉스 성적표는 조금 안 좋겠다, 그죠? 네, 위쪽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이제 음봉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건 좀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좀 있죠, 사람들이. 왜냐면은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르게 주가 상승률이 좀 가파르게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추세적인 부분입니다. 이평선의 추세나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격이 조금씩 벌어지는 패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정한 수준의 어떤 패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대 추가적으로 막 계속 쭉쭉 올라가던 그 형태의 포지션을 인정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조정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긴 합니다. 네,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깊게 들어갈 것 같지 않지만 뭐 16만원이나 15만 5천원대까지 예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상태는 이격을 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가 가장 좋은 개념이긴 하죠. 16만 한 7천원 정도, 17만원 정도대에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지지선을 만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61선, 5일선, 21선 데드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매수 의견은 좋지 않아요. 매수는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만약에 홀딩 하시다가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더 사면 되죠. 네. 하이닉스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사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 홀딩, 보유 이 정도로만 보시면 적당할 것 같다 판단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한미반도체 볼게요. 개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이 이것도 안 났네요. 그죠?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네,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부합이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개인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좀 내릴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자,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은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변동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조정을 동반합니다. 이게 조정을 동반하게 되면 이게 가격 조정이 됐든 횡보 조정이 됐든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괴롭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쭉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다른 쪽에서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은 또 다시 2차적인 추세를 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치고 올라갔고요. 지금은 2차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더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저가가 만원대였는데 지금 15만원대까지 올라가서 13만 5천원, 15만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15배, 13배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이닉스랑 연결고리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접근하기는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
조정도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1만원대 정도 나타나는 이 조정 라인 포인트, 요 구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모습이라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네, 매수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갖지 마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11만원, 12만원대 지지선 일단 테스트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홀딩 관점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없는 분들이 매수할 때는 지금 현재 포인트가 좋지 않아요. 즉 매수 시점은 안 나온다. 하지만 네,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한미반도체도 조금 기다려서 네, 상황이 조금 이게 진행되는 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 그 한미반도체가 비슷하게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패턴적인 부분에서 약간 비슷하다라면 같이 조정을 좀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적으로 두 기업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쫀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기아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수급 주체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른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잘 한 번씩 살펴보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반드시 활용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근로자의 날이니까 푹 쉬시고 더욱더 좋은 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음, 그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휴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